네, 종가공약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주간 종가공약주를 해주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지 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연초 효과가 좀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네.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 결과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난주에 나왔던 종목이 사마콘덴스입니다. 주간 단위로 5.6%까지 상승했습니다만 결과는 뭐 이틀 안에 3%지만 3%에서 무승부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누적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이트실로와 에코플라스틱, LG, 알티캐스트, 패승 무무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 하나컴퓨터, 넵툰, 사마콘덴스까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누적적으로 8전 1승 6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승보다는 주간적으로 좀 여유있게 보는 종목이라 뭐 사마콘덴스도 5% 정도 상승했으면 충분합니다. 리뷰해 주시죠. 네, 일단 조금 아쉬워요. 네. 다음 날에 이제 7%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약간 5%대에서 조금 그쳤는데 일단은 지금 사마콘덴서의 주가는 반등 후에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단 이후에 이제 약간 옆으로 흐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멘텀 뭐 변한 부분은 없죠. 그래서 스마트폰과 이제 전장용 MLCC 부분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전장용 MLCC, 전장용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판매 확대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을 주요 모멘텀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잡아드렸었던 가격 전략이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9,500원이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사실 터치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고점 부근에 45,250원 터치를 했는데 일단 7%는 이제 조금 미달돼서 다시 한번 밀린 모습인데 매도를 하신 분이시라면 굳이 다시 매수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현재 시점에서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시해뒀던 전략이 목표가 45,000원 그리고 손절가 39,500원이었죠. 그래서 그 정도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고 보유하셔도 되고요. 뭐 매도하신 분은 굳이 재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주간 단위로 네, 지난주에 한 7% 정도 상승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하튼간에 목표는 달성했습니다만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39,5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보유 전략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보안주를 한 종목 좀 가지고 왔습니다. K사인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K사인은 정보보안 솔루션 개발 그리고 판매 업체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거래가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바일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보안주가 주목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상화폐 해킹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또 보안주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관련 계속해서 움직임 나오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도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K사인은 정보 유출 방지 그리고 암호 인증, 보안 관리 부분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그 주요 증권사, 보험사 그리고 공기업 등의 암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 보시면 되겠고요. 시큐어 DB의 매출 비중 65% 이상 가장 많습니다. 이 시큐어 DB라는 게 그 개인정보 암호화와 접근 제어 기술을 적용한 DB 암호 솔루션입니다. 현재 K사인의 주요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보보안 솔루션 개발 판매 업체인 K사인을 오늘 주간 종가공약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 이제 체크해 보면요. 우선은 개인정보 암호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그리고 인증 보안 사업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엔 스마트폰 피싱 방지 기능을 갖춘 신규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피싱이나 해킹 기술도 갈수록 좀 발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K사인 같은 경우 지속적인 R&D를 통해서 경쟁력을 후발 업체에 대비해서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업과 주요 사이트 인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 10년간 교육 분야 행정 전자 인증 서비스를 위한 솔루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서울시 등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을 고객군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 공공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하면 좋은 점이
안정적인 매출을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적의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편의 서비스인 민원24에도 인증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사이트에도 인증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 이 K사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세인트 시큐리티 인수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인트 시큐리티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기업을 6월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인수한 지 한 반년 정도가 됐죠. 이 세인트 시큐리티는 최근에 그 머신러닝 기반의 악성 코드 탐지 엔진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세인트 시큐리티 인수를 통해서 향후 그 단말기 보안 사업이 확대되면서 외형 성장을 완만하게 좀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동종 업체를 인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캐파를 키우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빅데이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데이터 분석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축출하는 게 이 빅데이터 시장이죠. 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빅데이터 시장이 최근 몇 년간 20-30%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약 30%대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K사인 같은 경우 빅데이터 보안 서비스인 위주룩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수집과 보안이 가능한 분석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빅데이터 시장 성장에 따라서 동사의 플랫폼에 대한 수요도 다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보안 서비스에만 포커스가 좀 맞춰진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보안 이후에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모멘텀도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높은 성장성에 있는 보안 인증 솔루션 공급 업체고요. 세인트 시큐리티 인수에 따른 성장 동력을 좀 확보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4차 산업 관련돼서 빅데이터 성장수의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K사인이고요. 다만 매출액은 좀 계속적으로 외형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수익성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올해 매출 규모를 보면 33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40억 정도, 당기순이익은 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그냥 평년과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평년보다 약간 좀 못 미치는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까지는 이제 실적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좋게 개선되는 흐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매출액은 이제 소폭 개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까지도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안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영업이익 개선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지금 모바일 보안 시장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채 비율은 한 45% 그리고 유보율은 750%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많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익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그래도 확보한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예상 기준으로 PER이 한 20배 정도, PBR이 2배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보안 관련된 섹터들이 대부분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요. 근데 그런 종목 치고 K사인은 그래도 보안 관련주, 다른 보안주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R, EPS 수준이지만 동종업종 대비해서는 저평가는 아니다라고 좀 언급해 주셨고요. K사인의 기술적 흐름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매매 시나리오 설정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요즘에 그 변동성이 좀 심해요. 예. 가상화폐 관련해서 급등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상승폭이 이제 약간 좀 나왔기 때문에 종가 부근에 조금 눌려주는 게 좀 낫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종가 부근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공략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적으로는 약간 이제 수렴을 발산한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형태. 물론 오늘 이제 1차적인 그 수급 분출이 나왔습니다만 윗꼬리를 달고 약간 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은 형성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부근 한 1600원 초반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 부근에서 공략을 하시게 된다면요. 목표가는 한 174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540원 정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 7% 정도 되는 가격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안주가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짧은 시간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이슈와
그 연동돼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공략 목표가 1740원, 손절가 1540원으로 전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SI 주간 목표가 174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1540원 준수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어떤 결과가 될지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